안녕하세요. 미추홀로인 복지관 수지침 강사 선귀임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어르신들 이렇게 날씨 좋을 때 밖에 나가셔서 운동도 하시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러면 좋겠지요? 네, 오늘은 상응요법을 적용한 나만의 건강법 치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증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치매란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증 환자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치매증은 거의 대부분 중풍에 걸리는 경우 치매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치매증에 걸리면 기억력이 감퇴되고 판단을 그르쳐서 아들 보고 아저씨라고 하든지 부인 보고 아주머니라고 하든지 그러는 감정이나 의사표시가 크게 둔화가 되는 그러한 증상도 같이 옵니다. 또 이런 환자들은 참으로 불행하지만 치매증에 걸렸다고 해서 금방 사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나 간병인들이 늘 옆에 붙어서 간호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노인 치매 환자가 날로 급증하고 있지만 치매증에 대한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안타깝고 큰 문제인 것입니다. 치매를 예방한다고는 하지만 대다수 분들은 예방을 소홀히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 치매가 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든 뭐든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해야지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들 가지고 계시기는 한데 그게 선뜻 나서서 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치매의 증상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뇌의 기질적 장애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난치성 지능 장애로서 의식 장애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의식 장애는 이렇게 정신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이 이제 뭐 몇 살 전으로 갔다던가 몇 살 후로 갔다던가 이렇게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능장애라는 것은 뭘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거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능이나 의지, 기억 등 정신적 작용이 두드러지게 감퇴한 정신막약과 같은 증상인 것입니다. 또 치매증에 걸리면 기억력이 현저하게 감퇴되고 과거의 추억을 어렴풋이 조금씩 기억하고 판단과 언어와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남편인 것 같기는 한데 아들이라고 했다가 아저씨라고 했다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는 일단 치매증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건강법을 꾸준히 시행을 해야지 됩니다. 특히 이런 동산 같은 얕은 야산을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 좋고요. 등산을 못 하시는 정도는 이제 하시는 분들은 한두 시간 정도 하시면 좋고 못 하시는 분들은 집 근처에 둘레길이 있죠. 거기를 30분 이상 1시간 사이로 이렇게 운동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단 지켜야지 되실 것은 숨이 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숨이 차면 안 되니까 숨이 차지 않도록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쉬며 가며 이렇게 운동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치매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대뇌의 혈류량이 부족하고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서입니다. 대뇌에 산소,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순환 조절법은 현재로서는 제일 우수한 것이 서금요법이에요. 서금요법은 지압봉과 침과 PEM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PEM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렇게 끝이 이렇게 토도토도 뾰족한 이런 것들을 아마 가지고 계시기도 할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운동을 손바닥을 이렇게 굴려 주셔도 좋고 지압을 해 주셔도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우수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치매 원인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많아요. 그 밖에도 리체 치매, 전두엽 퇴행, 파킨슨병 등처럼 퇴행성 뇌질환도 있고요. 또 정상압, 뇌 수두증, 두부외상, 뇌종양, 대사성 질환, 결핍성 질환, 중독성 질환, 감염성 질환 등 이렇게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주변에 그 원인은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치매증의 수지침 치료법이 있는데요. 소암침봉이나 소암 PEM으로 여성으로는 심정방, 소장승방에서 시술하고 남성은 간승방, 대장승방에 시술을 합니다. 소암침봉이나 소암 PEM 시술은 매일 또는 2, 3일에 한 번씩 시술해도 좋은데요. 평상시에는 항상 손운동을 하기 위한 지갑봉이나 PEM 등 손기구 등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실시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수지침 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매일 보시면 여기 생식기부터 A3번, A6번, A8번 배꼽, 여기 12번 위장, 16번 심장, 3초, 네,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일자로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게 세 번째 손가락. 이게 기본방이에요. 여기하고 여자는 심정방과 수장승방으로 치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정방 G에 15번, N에 1번, 여기는 간의 중요한 혈자리예요. 그리고 G에 7번 심장, 그리고 손 등 쪽으로 제2의 7번, 여기가 심정방에 이렇게 N의 15번, 7번, G의 15번, 7번, N의 1번, 제2의 7번 이렇게 심정방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또 소장승방 H 2번, I 38번, H 7번, 그리고 E의 38번. 이 두 자리가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방과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앞뒤로 이렇게 해주시면 여성분들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남성분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여성분과 똑같이 1번, 3번, 6번, 8번 배꼽, 위장, 심장 쭉 올라가서 26번, A에 30번까지 여기가 기본방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남성분들은 간승방과 대장승방 해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간승방부터 보겠습니다. 간승방은 N의 7번 간, 또 C 폐의 7번, 그 다음에 N의 3번,
G에 13번 여기 심장쪽이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또 대장성방은 D에 6번, H 6번, 그 다음에 D에 2번, I 38번 여기 방광이고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자리만 조금씩 틀려요. 남성분하고 여성분이요. 네, 공통된 부분은 요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 등도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러면 공통적인 것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앞과 뒤가 자리가 되겠죠. 네, 다른 거 생각하시지 말고 앞에, 뒤에 치매증의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된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서암 PEM으로 오치 처방에는 서암 PEM으로 자극을 줄 때 효과가 우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 세 번째, 그러니까 이쪽 세 번째도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극을 주시면 치매증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아주 없애지는 못하지만 더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많이 기억해 두셨다가 앞뒤로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늘은 치매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수지침 강사 선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